시작해보자. 오늘이 11월 15일, 내일은 예비소집일, 올해는 수능. 11월 15일 형민이. 자, 그러면 수능날 수업하죠?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 나는 또 학원에 나와서 뉴스도 봐야 돼. 어땠다라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너희들도 시험 한번 볼 거야. 고3들 지금 다 바쁘겠죠, 엄청? 엄청 바쁘겠지. 아, 지금은 오히려 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포기할 애들은 열심히 포기해서 놀고 있겠고, 어차피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절반은 대학을 못 가거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희 반에 절반은 대학 못 가. 왜? 올해 62만 명이 대입시험을 봐. 근데 가는 애가 32만 명 정도 돼. 절반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반에 너희 반이 40명이라고 치자. 20명은 아예 대학, 전문대, 지방대, 야간대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30만이 가는 거잖아. 이 30만 안에 4년제, 그리고 2년제, 그 다음에 뭐 지방대, 뭐 야간대, 뭐 다 쳐가지고 30만 명이야. 그러면 인서울은 몇 명 정도 되느냐? 반에서 5등.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반에서 5등. 반에서 5등이 인서울. 네가 반에서 5등 들어? 아니요? 그러면 인서울은 이제 포기하고 가야지. 둘 중에 하나야. 성적을 올리거나 네가 생각하는 대학을 낮추거나.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조금만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뭐 서선회한 중경시는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지. 자, 그러면 오늘 어디 할 차례지? 오늘 그건데 주역이 몇 쪽 할 차례니? 딱히 정해진 쪽수가 없어요. 나랑 돌다리 했잖아. 돌다리 안 했는데. 돌다리 하나도 안 했어? 네. 그럼 내가 한 건 누구지? 저희 저동하는 뭐 그쪽이겠죠. 아, 그러네. 아, 너 돌다리 안 했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네. 저 돌다리 수업 시간에도. 그러면 근데 왜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그래? 아, 대진고가 대진고 돌다리였구나. 자, 그럼 돌다리 들어가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돌다리의 의미가 뭐냐, 이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돌다리의 의미가 뭐냐, 이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돌다리 4시간 수업해서 4문제 나오고, 이거 뒤에 관동별고 8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아무튼 6시간 수업하거든요. 엄청 나가겠구만. 근데 8문제 나온대요. 관동별고에서 8문제. 한 3분의 1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네요. 3분의 1이네요. 점수로 25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돌다리 보자. 여기서 4문제 나온다. 그럼 첫째! 돌다리의 의미는 뭐냐? 둘째!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 그리고 셋째! 그러면 끝 마무리, 결말 부분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하나 문제 내고, 이렇게 네 개 정도 생각하면 돼. 자, 우선 몇 쪽이냐면 269쪽을 보자. 제목의 의미, 돌다리는 말 그대로 돌로 만든 다리를 뜻하며, 밑을 쳐봐. 창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세대의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이게 문제 하나다.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창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전통적인 세대의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자,
정거장에서 샘말 10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위 될락말락 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상기슬기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본다. 왜? 여기에 자기 동생이 묻혀있거든. 근데 그 동생이 뭐 의료사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무능력한 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사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네.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잠깐 서 있는 거지.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절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비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정확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초겨울의 정확한 분위기를 묘사한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어.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단풍이 지났다라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 지났다는 거죠. 그치, 겨울이 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음의 창호가 그리고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창옥 밑에 보니까 창섭이가 의대에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묵례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맹장. 의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여름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에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지만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구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 되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여기 나오지.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을 들어갔던 것이다. 의사가 되려고 했다는 거지. 머리가 좋았나 보다. 밑에 보니까 창섭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나타난다. 누이의 허무한 죽음을 계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수술로는 서울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의가 된 것이다. 왜 맹장의가 됐는지 알겠지? 네. 동생 때문에 그렇지. 행사하면서 살리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야.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이랬거든.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누이에 대한 애틋함과 더불어 병원 확장에 대한 기대감, 새 병원에 대한 자부심 등이 나타나 있다. 중요하진 않네.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만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자, 옆에 보니까 창우가 라고 부르는 창섭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추측해보자. 창섭은 요절한 누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슬프고 착잡했을 것이다 라고 하네. 자, 문제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2단락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네. 3단락은 그치? 3-3이요? 나갈 거예요 이제. 3-3을 나갈 거야? 네, 아마 나갈 3-3 아니면 4단어? 3-3이요. 3-3? 확실하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미리 나갔는데 뭐 목요일날 나갔더니만 선생님 여기 아니래요. 뭐 이러면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가 오면 진흙이 헤어날 수 없는데 복판으로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발이 등에 짐을 실은 소 또는 그 짐이래 소발이가 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가려 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모두가 고르고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아놨다. 사실 이거 누가 한 거니? 창섭이 아버지가 한 거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농토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을
좀 더 행복하고 좋은 길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했잖아. 그 다음에 창섭은 이런 줄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했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에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 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 전부터 있는 것이나, 자 밑줄 쳐봐. 밭의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밑에 보니까 마을을 정성껏 돌보는 아버지라고 돼 있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이 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도 소문이 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셨고 가셨다 라고 했어. 과거해봐.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는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기름진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지고도 여간 벅찬 일인게다. 그렇다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성어. 아버지는 더 많은 논과 밭을 갖는 그런 욕심은 없어. 뭐라 그러지 그거를?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거. 안분지족! 안분지족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한 거야. 하고 전령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 푼 들여서까지 삐뚤은 농빼미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담을 두르기, 게을내는 뚱막이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길까지 닦아놓았다. 요 밑을 쳐봐.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의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학비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랬냐?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마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지.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정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텨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면 나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일한 소작료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일꾼을 돈을 주고 사서 다 자기가 해. 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차는 거야, 일하는 게. 물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1분 3시 저희 농사에 가지고 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지만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구름만 남은 논과 밭이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지러움이 마치 실동 모판이나 해대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잡히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서양식집을 손에 놓기란 돈만 있는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에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자, 옆에 보자. 창섭 아버지의 성격은 어떠냐? 근검한 성격으로 소문난 인물이다. 논밭을 사 모으는 일보다 논밭을 자식처럼 돌보고 가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마을을 위해 일한다. 그래서 이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것이다. 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그래? 이거 자기 합리화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그래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왜 지가 시골로 못 와? 왜? 시골에서 병원 차리면 되잖아. 그치? 오기 싫은 거지. 그 다음에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하게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거다. 밑을 쳐보자. 아버님의 말년을 편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밑에 보니까 아버지의 땅을 팔기 위해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창섭이다. 그러면 창섭이가 땅을 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옆에 있지. 병을 확장하기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하고 자식인 자신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소작을 맡기면 아버지의 서울 생활이 편치 않을 것이니 땅을 전부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 파는 돈으로 뭐해? 병원에 써야 돼. 아주 웃긴 거지. 자, 그러면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놔라. 전개 1. 땅에 대한 아버지와 창섭이의 생각. 아버지, 돈에 욕심내지 않고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데 공을 들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땅을 이익 획득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창섭이는 병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마련하고자 해. 땅을 이익 획득 수단, 금전적인 가치로만 바라본다. 됐네. 그래서 아버지와 창섭이는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인해 아버지를 베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추줄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2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로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보판을 흐리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지만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을 했던 것이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서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종님 돌아가시어서 다 산소에 상도를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우선 낸 거다. 그 후에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되고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다. 자, 나무다리 세모쳐봐. 나무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언제든지 큰 물난리를 만나면 떠내려갈 수가 있어. 하지만 돌다리는 웬만해서는 떠내려갈 일이 없고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켜. 이게 뭐랑 똑같느냐? 아버지와 창섭이의 상대적인 모습이야. 아버지가 돌다리, 창섭이는 나무다리. 물론 창섭이를 나무다리로 보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돌다리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지. 창섭이도 아버지와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돌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진 채 던져져 있었던 것이다. 옆에 보자. 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을 비교해보자. 아버지, 땅을 이해 타산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창섭이 수입이 몇 배 나온 병원을 놀리기 위해 아버지의 땅을 팔고자 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72쪽을 봅시다.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 창섭이. 그럼 돌다리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 창섭은 증조부와 조상님에 대한 추억이 담겨있는 대상이야. 근데 마을 사람들 나무다리가 생기면서 완전히 잊혀진 대상이야.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정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호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떻게 혼자 가는 거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모르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래도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로 갈 걸 못하러 오노?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돌아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분차분히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 자, 괄호 열어봐. 꽤 길다. 왜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를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시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병원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치 보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을 하여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제시대인데 수도가스가 들어왔대. 일제시대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일제시대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단 말이야? 40년도쯤이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일제강 점기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그 다음에 전체가 콘크리트 방화방석으로 가치가 읽었구나. 그 다음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싼 것. 염하기는 하지만 3만 2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비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아 가만히 있는 것, 놓을 수 있는 것. 그냥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바로 타다봐. 여기까지가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요약적 제시로 돼 있지.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정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대답을 하였다. 자, 하시고는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정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끼어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여기 나오지.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다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를 끼고 그 다리로 글공부를 댕겼다.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전부 다 추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돌다리는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 주권은 그 다리로 건너다가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왜? 땅과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일으키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바치고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느르지논 철원군 철원읍 사오리 일대의 논을 이루는 말로 근방의 기름진 논으로 유명하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띠장밭 이것도 좋은 밭이야.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뚝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람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고는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밑에 보니까 땅을 이해타산으로 여기는 아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땅이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요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 땅을 만물의 근원으로 여기며 소중히 대하고 있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거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되지 않더라. 자, 옆에 보자. 아버지에게 돌다리의 의미는 뭐냐?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돌다리로 건너다 모심. 본인이 글을 읽으러 논다리를 건너다님. 아내가 돌다리로 가마를 타고 시집을 옴. 본인이 죽으면 돌다리를 건너다가 묻힘.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는 소재다. 나무다리와 돌다리의 상징적 의미. 나무다리 쉽게 만들 수 있다. 불안정하다. 근대적 사고방식. 그렇게 치면 아들이 맞지. 그러니까 위에 건 아니야. 위에 거 예를 들어 쉽게 만들 수 있다. 불안정하다. 이건 아니야. 근데 뭐는 맞아. 근대적 사고방식은 맞지. 그러면 그리고 돌다리는 만들기 어려워. 그 다음에 안정적이야. 전통적 사고방식. 그리고 아버지가 창섭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 땅을 조상들의 피땀 흘려 장만하신 것으로 본다. 땅은 천지만물의 근거로 본다. 한 페이지 더 하고 실게. 자,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쓴다.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된다. 왜? 걔가 다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이 없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임을 말하고 있다.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을 차라리 못 믿을 게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보답을 주시는 거다. 바로 열어봐.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도회지에가 앉아서 소출은 팔아다가 모두 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과 관계되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의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회자식인 셈이야. 바로 타다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땅에서 얻어만 갈 뿐 땅을 가꾸고 보살피는데 인색한 인간들을 후레자식에 빗댄다. 땅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그 은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지.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다는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가고 땅은 잘밭이 되어가니 뚝이 떠나가니 않아. 걸음 한번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서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주사침 놓듯이 애꿎은 금비 화학비료만 갖다가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를 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엔들 갈 테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볐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미소 쳐보자.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밑에 보니까 금전적인 이해 타선을 초월하여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자신의 계획이 무모했음을 깨닫는 창섭이야.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서 말을 계속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로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느냐.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탓하지 않겠다. 넌 너대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인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의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얹어서 지주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어구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에는 다 팔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테다. 이 뭐냐?
아주 그냥 자기만큼이나 땅을 그냥 애지중지하는 그런 농부한테 팔겠다는 얘기겠지.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농 같은 걸 한 해만 묻혀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화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히고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다. 이랬어. 자, 옆에 보자. 아버지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라고 한 사람은 땅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뺏어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겠지. 아버지가 자기가 죽게 될 무렵에는 땅을 꼭 팔 것이라고 선언하는 까닭은 뭐냐? 제대로 된 농군에게 팔아 그 사람이 땅을 계속 돌보고 가꾸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